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0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자주 쓰죠. 교활하다. 교활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활은 사실은 짐승의 종류예요. 짐승의 이름. 교활하는 짐승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상상 속의 동물에 교가 있고 활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활하다는 것으로 쓰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쓰입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교활, 교활할 교, 교활할 활, 이렇게 뜻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인데 상상 속의 짐승인데 어쨌든 짐승이므로 짐승을 뜻하는 큰 개, 견, 개사슴록이라는 글자가 이 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와 활은 이 교는 이 사길교를 발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활은 뼈골을 또 발음으로 가져갔는데 사실은 뼈골과 활은 차이가 나지만 이 뼈골에는 또 활이라는 음을 내는 그런 비슷한 글자가 있습니다. 네, 좀 이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교활하냐? 이 사길교라는 것은 뭔가 섞였다는 그런 것이에요. 교차했다. 사람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꼬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왜 교활하냐? 이 글자에서 풀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뭔가 여러 개가 이렇게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동물일까? 뒤에 조금 그런 면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교입니다. 자, 발음은 읽을 수 있겠죠? 교골로 읽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활이다. 이 뼈라는 것은 사실은 좀 뺀질뺀질하죠. 여기에 물을 뜻하는 삼수를 하면 미끄럽다는 뜻의 활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좀 뺀질뺀질한 짐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활이란 그런 낱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국어사전을 보면 간사하고 음흉하다. 이것이 교활입니다. 그렇죠? 아, 참 교활한 사람이야. 간사하고 음흉하다. 또 꾀가 많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교활하면서도 또 영리하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쓰죠. 네. 근데 이 영리란 글자도 보면 우리가 영리하다면 참 똑똑하고 꾀가 많은 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자말이에요. 한자말인데 참 보기 힘든 글자예요. 영리 이렇게 됩니다. 이로울 리자. 요거는 이제 명령을 내린다 할 때 영이죠. 여기에 마음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리하다. 이 정도까지 한자는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한자 말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도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와 활은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중국에 아주 정말 상상 속의 동물이라든지 이상한 그런 것들을 많이 적어놓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데 이 교라는 것은 겉모양은 개와 비슷하다. 그런데 온몸이 표범 무늬로 덮여 있다. 그리고 머리는 소뿔과 같은 것이 나 있다. 그리고 소리는 개 짖는 소리를 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이 교자는 사귄다 또는 이렇게 같이 교차한다, 섞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어서 이 교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교활할 교의 어떤 짐승의 이름이다. 그런데 산해경에는 이 교가 막 울면 또 풍년이 된답니다. 그럼 참 좋은 것인데 상당히 좋지 않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이란 동물은 뼈가 없다고 합니다. 아, 이상하다. 여기에 뼈골자가 들어있는데 뼈가 있는 짐승 같은데 왜 뼈가 없다 하죠? 그렇죠? 네, 의문이 어쨌든 생깁니다. 그 의문은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활이란 것은 뼈가 없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말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있으면 이 활이란 동물이 있으면 아, 호랑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오면 이 활은 몸을 이렇게 말아서 공처럼 말아서 호랑이 입속에 들어간답니다. 호랑이 입속에 들어가서 호랑이 내장이나 온몸을 살을 다 파먹고 나서 호랑이가 죽으면 구멍을 뚫고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것과 교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짐승 두 글자를 합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간사하고 꾀가 많고 하는 그런 낱말로 쓰인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쓰고 중국도 쓰고 그렇습니다. 자, 이 교자에 대해서 한번 좀 관련된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글자예요. 사귄다 하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발을 이렇게 꼬고 있다는 것이므로 엇걸린다, 교차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사귀면 서로 교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주고받는다, 교차한다, 주고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과 장사를 하는 것을 교역이라 하죠. 꼭 외국이 아니라도 교역은 되겠습니다만 주고받는다, 그리고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교역. 학교교에도 나무목을 쓰면 학교교입니다. 왜 저기에 학교교에 사귈 교자가 들어갈까?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그럴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학교에는 집에 이런 X자 모양으로 나무를 이렇게 이게 집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X자 모양의 표시를 했다, 나무로. 그래서 학교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비교한다. 여기 술의 교자가 들어가면 비교한다. 비교한다는 것은 뭔가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있을 때 비교하는 것이죠. 수레에 덧방나무다 해서 수레에 이렇게 걸치는 나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물론 X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부방을 하면 덜을 얘기합니다. 덜. 이것은 왜 덜이냐? 우리가 교회로 나간다 할 때 쓰죠. 이것은 덜이라는 것은 산과 동네 마을과 겹치는 곳에 있는 것이죠. 동네가 있고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고 그리고 들이 있고 산이 있다. 그러면 산과 마을이 사람이 사는 마을이 서로 겹치는 곳에 있는 것이 들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뭘까요? 목멜교입니다. 실사, 실로, 끈으로 이렇게 겹치게 한다. 목을 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수형 할 때 이 교자를 쓰고 있습니다. 좀 좋은 글자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여기에 흰백자를 쓴다. 달빛을 얘기합니다. 달빛이 이렇게 하얗게, 보름달, 달이 밝은 날에는 또 밤이 아주 좀 하얗게 좀 밝죠. 그래서 우리가 달빛이 교교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교교하다. 교교한 달빛. 그런 얘기할 때 어려운 글자입니다만 이 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하면 이것이 상어를 얘기합니다. 상어교. 용례는 우리가 지금 쓴 낱말이 별로 없어서 적지 않았습니다만 상어교. 그리고 먹는다. 밥식자를 하게 되면 만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두를 흔히 교자라고도 하죠. 교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이렇게 교화를 그런 글자도 만들기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본 글자가 사길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교차한다는 그런 뜻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뼈골은 이 뼈골은 이렇게 이것을 붙이면 교화를 활이 되겠죠. 활이 되는데 그 이외에 이게 미끄러울 활, 삼수를 붙이면 미끄러울 활이 됩니다. 여기도 발음이 활이고 여기도 활이다. 그래서 이 안에는 활이란 어떤 발음 요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오를 때 활주로, 그렇죠? 미끄러지듯이 달린다. 미끄러지듯이 달려서 올라간다. 활주로, 그런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뼈골자를 써서 만드는 또 글자 중에는 해골이라고 할 때 이 해자, 여기 돼지 해지요. 해자를 붙이면 해골을 얘기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골수에 사무친다 할 때 골수 숫자입니다. 이건 좀 상당히 복잡하죠. 뒤에는 따를 숫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골수 얘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할 풍자를 붙이면 몸체가 됩니다. 체육할 때 몸은 뼈를 중심으로 해서 살이 이렇게 풍성하죠. 또 뼈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교활하다는 말을 배웠는데 원래는 전설상이 아니라 상상 속의 동물들의 이름이다. 상당히 지금은 좋지 못한 그런 낱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로 볼 때는 좀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